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우리 기출 문제 54페이지부터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54페이지 23번 문제부터 54페이지 23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예. 이제 원서 접수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예. 아직도 멀었네. 예, 심으려면. 아직 멀었네요. 예. 이 자리는 왜 아무도 안 왔습니까? 추워서, 나는 여기 뭐 운이 안 좋은 자리인 줄 알았네. 예. 일단 시험이 임박하면 운이 안 좋은 자리는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운이 안 좋은 자리들은. 예. 원래 그랬습니다. 예, 예전에. 그래서, 이 운이 따르는 자리에서는 뭐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운이 안 좋은 자리인가 싶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낳는 자리예요. 예.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 예.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용도, 지구, 이제 구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역시 오늘 공부하는 것도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나오는 데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문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계속 무수히 반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습관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객관식 문제 거의 습관이거든. 예. 딱 보면은, 요 문제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물어보더라. 어떤 지문이 나오고, 어떤 함정을 판다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거의 맞춰요. 예. 23번부터가 이제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용도 지구는 항상 시험에 나올 때 딱 정해져 있죠. 몇 가지가. 이 용도 지구가 시험에 나올 때 지금 이 문제는 건축 제한에 대한 겁니다. 용도 지구의 요 건축 제한. 이 용도 지구 안에서 이 건축 제한은요. 원칙이 도시군 계획 조례로 하죠. 원칙 도시군 계획 조례. 그래서 건축 제한은 도시군 계획 조례라는 게 원칙인데 시험에는 요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요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특별 규정. 그래서 특별 규정이 없는 용도 지구는 행위 제한을 다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특별 규정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 특별 규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고도 지구입니다. 고도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뭘로 하는가? 요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건축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 분필을 갖다가 안 주네. 예. 내가 이거 셀프로 끼워야 되는구나. 자, 이제 요 집단 칠학 지구가 시험이 여러 번 나왔어요. 집단 칠학 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돼 있는 칠학 지구.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마을이 다 이거예요. 요거는 개특법을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예. 그다음에 자연 칠학 지구가 있어요. 자연 칠학 지구는 녹관 농자에 지정된 칠학 지구. 녹관 농자는 개발이 안 된 곳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만들 때는요. 보통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거든요. 한 일반 주거 일종하고 유사하게 완화시켜 줘요. 그러니까 녹관 농자의 자연 칠학 지구가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주거 한 일종 정도의 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 칠학 지구에서는요. 요 건축 제한의 특별 규정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이 자연 칠학 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 진흥 지구. 요 개발 진흥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개발 진흥 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거나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관계 법률이 뭔지 몰라요.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으로 합니다. 개발 계획으로. 그래서 여기 특별 규정을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23번에 나오는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용도 지구에서 시험 문제는 가장 흔한 게 용도 지구 세분하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분.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세분하는 거 물어보는데 요거 아니면은 용도 지구 제목하고 뜻을 연결시키는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요 건축 제한 문제. 요런 것들이 중심이 돼요, 항상. 물론 뭐 종합적인 문제를 만듭니다만은 지문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 세분되는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목하고 뜻을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건축 제한 물어보기 그다음에 우리 지문에서는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항상. 그러면 거기 기억번에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특별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대로 도시군 계획 조례인데 거기서 높이, 뭐 최대 높이, 색치 이런 것들은 핵심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번 틀려 있고 집단 칠학지구 개특법 니은번에 맞네요.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맞네요. 자연칠학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 범위에서 벌써 틀렸어요. 자연칠학지구는 녹간농자에 지정하죠. 녹간농자의 특징 4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돼 있어요. 녹간농자는 4층 이하로 지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녹간농자 자연칠학지구에서 5층은 벌써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5층 때문에 일단 틀렸고 그게 아니라도 관광휴게시설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 별도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다 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맞힐 거라고 뻔히 알면서도 이 지문 내는데 딱 우리는 4층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5층은 틀렸구나 해서 찾는 거죠. 예.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이 정답이겠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지금 24번 문제는 자연칠학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많은 수험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연칠학지구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데 그 표가 아주 부담스러운 표가 있죠. 예, 우리 기본서에는 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외워서 맞힐 거라고 내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워나가는 거예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연칠학지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죠. 녹간농자에 지정된 거. 1번 찍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단독주택. 길가에서 자나? 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단독주택 당연히 들어가고요. 녹간농자에 지정된 칠학지구. 이거는 거의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촌마을을 말하죠. 그렇죠? 녹간농자에 지정된 자연칠학지구는 거의 실제 가면 거의 농촌마을 같은데요. 당연히 축산업용 창고는 들어가겠고 우리 방송국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종 근생. 당연히 일반 주거 일종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곳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노래 연습장하고 정신병원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시설이 더 싫어요? 정신병원. 그래서 이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다 5번을 찍었어. 예? 이때 문제 나왔을 때 정신 온전한 사람들은요. 5번이 정답이에요. 정신병원이요. 예. 노래 연습장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그렇죠? 2종 근생. 그러면 자연칠학지구에 노래방 하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네 노래방. 예. 정신병원. 그래서 5번을 찍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1번 찍은 사람은 속으로 말도 못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건 문제 있는 거지, 진짜. 1번 찍은 사람은 5번으로 가야지. 그렇지? 예. 그렇잖아요. 자연칠학지구의 뜻만 알면은 1번을 찍을 수가 없지. 예. 그렇죠? 예. 자, 우리 2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구역 문제는 한 문제씩이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뻔해요. 예, 용도 구역. 우리가 항상 뻔한 문제에서 틀려서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뻔한 문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지난달에 전문제 맞췄다고 해서 이번 달에 맞추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용도구역 4가지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 있고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있고, 도시자연 공원 구역,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4개 용도 구역에서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약 3분의 2는요, 지정권자였어요.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지정권자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의 3분의 2예요.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는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을 결정하죠. 예,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데요. 이것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기출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시도지사하고 콤마 찍고 대도시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주말에 등산 가는 산들이죠. 예. 그런데 이것도 계속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해서 기출문제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지정권자가 전체 용도구역 시험 문제의 3분의 2예요. 매일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행위 제한이 나오기도 해요. 행위 제한이 가끔 나온다. 그러면 행위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특법이죠. 개특법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은 특별법이 없어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으로 하는데 이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바로 행위 제한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별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시험에 낼 수가 없는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걸 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해요.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하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합니다.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것은 여기 자연공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연공원. 절대 이것을 자연공원법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이 아니에요. 자연공원법도 있거든요. 이거 아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용도구역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 자, 그러면 25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그 19회 때 시험 문제네요. 19회 때. 예. 역사상 2차 시험이 두 번째로 어려웠던 19회 시험. 1번 국토부 장관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잖아 이거. 그렇죠? 2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19회에다가 2차 시험이 두 번째로 어려웠던 해인데 그래도 우리 공법이요. 거저 맞히라는 문제가 10문제 이상씩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맞히라는 문제의 숫자는 변함이 없어. 단지 난이도 중에서 줄여서 상으로 몇 문제를 올려 보내느냐 하는 건데요. 이때는 학생들이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한 7문제 이상 나왔어요. 평소에 우리 공법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한 문제인데
19회 때는요. 글쎄 18회 때 합격하신 분들을 갖다 19회 시험 내기 전에 이분들을 갖다 감금해서 2주일 전에 문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한 달 전에 전화를 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 2주일 정도 감금 상태에서 문제 좀 안 푸시겠습니까? 14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고 괜찮잖아. 예, 시험만 보면 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18회 시험이 2차가 너무 쉽게 나왔거든. 17회 시험 보셨던 분들이 대충 시험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18회 합격하신 분들한테 19회 출제 문제를 풀 때는 안에서 시험을 보는데 포상을 하겠다. 성적 우수자한테.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옛날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셔요.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포상금 받으려고 성적 우수자로. 그랬더니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져가지고 공부해서 들어왔어. 공부해서.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힐 문제는 똑같아요. 한 10문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맞히라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 한 3문제 정도가 손도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때 한 7문제 정도가 틀리라고 냈던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60점 맞는 데는 똑같아요. 60점 맞는 거. 그 위에 고득점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문제 틀리고 나는 60점 해당되는 거 맞히면 된다 그러는데 앞에서 충격적인 문제를 보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뒤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틀리더라는 거지.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틀리더라도 우리가 맞춰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똑같이 항상 줘요. 예. 이게 그 19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일단 2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맞아요. 자, 26번 문제 24회 때 건데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국토부 장관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틀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하고 개발 제한 구역까지는 맞는데 방심하는 사이에 뒤에 도시군 기본 계획 틀렸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여기까지는 맞는데 뜬금없이 광역도시 계획이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죠. 틀렸다.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자,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죠. 3번은 옳은 거네.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까 주어가 해양수산부 장관 나이겠죠. 4번 틀렸고 5번 또 나왔어.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변경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문제. 예. 27번 문제를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나오는 지문이 있죠. 항상 나오는 지문. 1, 2, 3번. 1, 2, 3번 지문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1, 2, 3번은 거의. 나중에는 막 짜증날 정도의 기출문제 보면 똑같거든 계속. 그래서 똑같은 건 제가 많이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복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1번 4개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됐을 때는 행위 제한을 가장 강한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죠. 도시지역 아니니까 틀렸고 2번 도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됐을 때는 도시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존 녹지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이죠. 생산 녹지가 아니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 됐을 때는 관리 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제일 강한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전과 3번이 옳은 거네. 그냥 3번. 4번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X.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사업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아예 뜬금없이 틀린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뜬금없는 것을 틀린 지문을 썼을까 그러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왜 이것을 냈는지 알겠어요. 우리 지금 시가와 조정구의 영종도가요. 곧 해제가 될 거예요. 원래는 실효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해제를 안 했거든. 영종도가 해제되기 전에 347만 평을 개발할 개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해제되면서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종도 개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도시개발 사업. 그때 그 개발 계획은 거의 다 민간이 제안한 것들이 많아요. 민간이. 그래서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아마 민간들이 제안하는 것만 사업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교수님, 자문한 교수님 생각이고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본인 생각이야, 그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질문을 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특별히 자기가 막 찾아오고 영종도 347만 평을 해제될 때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야, 민간이 다 제안한 거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한대.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틀릴 수 있겠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틀리겠네. 우리는 전혀 안 틀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거든. 예. 4번은 그래서 이거 낸 거예요. 영종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 실제로. 예. 제한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비도시군 계획사업을 말하죠. 이게 바로 개발행위야.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면 다 개발행위인데 그 개발행위는 꼭 필요한 것들은 허가사항으로 나열돼 있고 이때 허가권자는 6명 시장 군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거다. 시가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시가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이 금지가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돼요. 금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것을 우리가 흔히 비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는데요. 비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개발행위. 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닌 건 다 개발행위잖아. 그렇죠? 그럼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만 허가받으라고 허가사항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허가사항으로 나열이 안 돼 있는 것은 다 금지고 허가사항이라도 허가 못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때 허가권자는 우리 개발행위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돼요. 시군구청장이 아니야. 예. 이때 이 허가사항에서는 주택의 신축이란 말이 안 나오니까 주택 신축은 금지란 뜻이야. 주택 증축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단 면적 제한이 있어요. 기존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증축 가능하다. 그 얘기는 기존 면적이 90제곱미터면요. 10제곱미터만 더 늘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종교시설 같은 거는요. 종교시설도 신축이 금지입니다. 신축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쓸 거예요. 노란색으로. 왜 노란색으로 쓸까요? 이걸 안 해오면 가서 하늘이 노래질 것이다. 예. 그래서 공공시설 등등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닐까. 공공시설은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세 문제나 나왔어요. 이게 공공시설이. 공공시설이니까 119 안전센터. 119 안전센터. 경찰 파출소. 경찰 파출소. 공공도서관.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요쪽에서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요 뒤에 제가 쓰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뭐 문화재 발굴이든 등등해서 문화재 관련되는 것들. 이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들을 세상에 다른 시험에 내신 교수님이 계셔요. 왜? 학생들이 여기까지 외운다는 걸 간파한 거야. 여기까지. 요 뒤에 걸 내는 건데 잠시 우리 기본서 한번 찾아서 그 교수님이 내셨던 걸 한번 우리가 눈으로 또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확인했어요. 예. 그냥 매일 확인해 그런 것들은 염탐을 하는 거지. 예. 자, 여기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13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박스 밑에 그 3번에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나오죠? 그냥 우리는 공공시설 등이라고 보고 거기 보시면은 문화재 보건과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설치 있죠. 글쎄 이걸 이제 내더라니까. 왜? 학생들이 밑에 보건소,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우체국, 읍면동사무소 다 외운다고 알아. 공공도서관까지도 외운다고 알아. 공중 화장실 있죠. 다 외우거든. 그다음 6번에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것도 지문에 냈어요. 사회복지시설. 그다음 교정시설 있죠. 교정시설. 이게 뭐예요? 교도소. 예. 그래서 아니 시가조정구역이 어떻게 교도소를 내주냐 그러는데 좋아 이거. 거기는 탈출해도 347만 평을 자기가 걸어서 못 나와. 예. 진짜 괜찮아 오기요. 예, 괜찮아 오기. 예. 그래서 거기 2번 문화재 보건과 문화재 관련 건축물을 설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문장을 전체 못 외워. 문화재까지만 기억해도 네, 문화재까지.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있죠.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 설치할 수 있다. 그 시험 문제 공공시설은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X.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신고사항이 없어요. 신고사항이 없다. 왜?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특법에는 신고사항들이 있거든요. 시가 조정은 신고사항 없어요. 예. 신고사항이 없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은 신축이고 뭐고 건축 자체가 금지예요. 건축 금지 공장. 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28번 문제가 이제 요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 자, 우리 계산 문제 우리 어떻게 하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뛰어넘어야 돼. 계산 문제는요. 왜냐하면 이 계산 문제가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11년도예요. 2011년도가 마지막이고요. 2012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2017년까지는요. 이거 안 나왔어요. 계산 문제 이쪽에서요. 예. 왜 안 나왔는가? FX라는 게 생겼어. 가중평균한 용적률, 가중평균한 검별이 생기는 바람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때부터 생겼거든요. 개정돼가지고 매년 한씩 나오다가 이게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종전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거 나오면 이 문제가 7번이나 8번 문제예요. 거의 7번이나 8번 문제인데 딱 나오면은 일단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고 다른 것을 다 푼 다음에 시간 남을 때 다시 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뛰어넘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잘해야 돼. 뛰어넘었다는 표시를. 안 그러고 나중에 답안지 옮겨 적다가 이걸 빼놓고 하면은 나중에 밑에 구멍이 하나 남아. 답안지 밑에. 맨 마지막 번 구멍이 남는다고. 그래서 요것을 뛰어넘는데 그래도 자기가 풀어봤던 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어요. 푸는데 아무리 쉬워도 이거 5분 이상 걸리거든요. 5분 정도 투자해서 풀었는데 5개 보기 중에 없어. 그러면 당황스러워. 있으면 찍어야 되는데 5분 투자한 게 아까워서 또 다시 한번 풀어봐. 또 5개 중에 없어. 10분 날라가면 10문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무조건 뛰어넘는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28번에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에 걸쳐 있다. 총 면적은 1000이다. 이 경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갑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이거는 계산을 2번 해야 돼요. 용적률 계산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5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과연? 물론 여러분 계산기는 있겠지만 공법 시간에 계산기 들고 들어가나? 거의 계산기 안 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요. 1000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근데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생산 녹지에 걸쳐 있다. 여기가 뭐 2종 일반 그리고 여기 생산 녹지 지역에 걸쳐 있다. 이렇게요. 이랬을 때 그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 2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다. 그러면은 최대 연면적. 자 우리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곱하기 100이 용적률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2종 일반 주거지의 대지 면적 안 줬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을 X, 건축 연면적을 얼마로 줬나? 건축 연면적이 12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용적률이 나오는데 용적률이 얼마나 그랬죠? 2종 일반 주 용적률은 200이에요. 200. 이때 X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제 X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요? 예? 요걸 계산해 주세요. 예. 200. 그러면 요거는 얼마죠? 예. X분의 1200 곱하기 100은 200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예. 600입니까? 예. X는, 요거 600 제곱미터다. 그럼 2종 일반 주거지 면적이 600제곱미터는 거고 생산 녹지 그러면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찾아라. 그러면은 저기 600제곱미터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생산 녹지 이미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이미 나왔죠. 최대 연면적 1200이 나왔죠. 그러면 생산 녹지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을 하면 되거든요. 예.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50이잖아요. 그렇죠? 이 50%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00제곱미터가 되죠. 50%니까. 1400이 되죠. 요거 지금 한 5분 걸렸어.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예.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일단 뛰어넘어. 예, 일단 하셨죠? 예. 수업 시간에 뛰어넘지 않은 거야. 수업 시간이라서.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29번 문제를 보시면은 국토계획법령상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는데 지금 1번의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일반 주거 지역이죠. 2종 전용 주거 아니죠? 예, 1번 틀려 있다. 2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일반 공업 지역이다. 일반 공업. 예. 공유 수면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매립지가 어느 지역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도시 지역에 대해서 세부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검표율에 대해서는 자연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세부 용도 지역 지정됐을 때 도시 지역 안에서는 보존 녹지죠. 4번 틀렸고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축물 전부 다 고도지구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에 행위제한 적용이죠.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겠네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문제예요. 29번까지. 그러면 뒤로 좀 넘기셔서 이제 우리 연습 문제를 또 봐야 되는데 연습 문제는 거기 72페이지에 19번 문제부터거든요. 자, 72페이지 1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72페이지 19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우리 앞에 문제하고 중복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19번 문제 용도 지구에 대해서 이제 세분되는 거 있죠. 이런 형태가 이제 시험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방제,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고도지구는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없다. 맞아요. 작년까지는 2개로 세분됐었거든. 근데 올해는 세분되는 게 없어. 개정돼서.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구분하고 경관지구, 자연경관, 수변경관이 없고 특화경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관지구에서 나오는 이 특화경관지구가 올해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 이유가 올해 새로 신설됐거든요. 특화가. 그래서 이 특화경관지구, 이 특화경관지구가 이게 작년에 있던 수변경관지구하고요. 작년 거 외우지 마세요. 예, 헷갈리라. 가르치면 불안해 내가. 예, 그 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작년에 있었어요. 역사문화 미관지구라는 게 작년에 있었는데 요 2개를 더해서 올해 만든 게 특화경관지구예요. 또 특화경관지구 뜻에서는 수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다음 문화적이라는 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요 2개 뜻을 더해가지고 이걸 없애고 특화경관지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수변경관이 아니라 특화경관, 자연경관, 수변경관이 아니라 특화경관, 시가지경관지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번 문제에 보면 특화경관지구는 보세요. 거기 수변이란 말 나오죠. 문화적 나왔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2개 뜻을 그대로 다 더해버렸어. 단순해서 뜻 만드는 거지.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 사찰. 이게 핵심 키워드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요. 제목은 그대로인데 뜻이 바뀌었거든 작년하고. 근데 작년 뜻을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요시설물 보호에 뜻이 더 편하게 바뀌었어. 뜻이 더 편하게. 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옛날 시험 나올 때 뜻을 틀리게 중요시설물 보호한다고 냈었거든. 이제는 맞는 게 됐다고. 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중요시설물 보호야. 그 예전에는 중요시설물 보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틀리라고 중요시설물 보호한다고 냈다고. 근데 이제는 중요시설물 보호라니까. 예, 이 답이라니까 이제는. 그러면 제가 과거에 작년까지 규정을 굳이 말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이 간지럽지만 말하지 않아. 예?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보시고요. 복합용도지구 우리 예상 문제죠.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복합용도지구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핵심 단어의 밑줄 치겠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완화의 동그라미. 이거 강화 아니에요, 이거. 완화야, 완화. 예. 완화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이거죠. 완화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 복합 용도 지구가 등장할 때 요즘에 관심 있는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 공업 지역이.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요,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옆에가 일반 공업 지역이 있어요. 일반 공업 지역이 이렇게 있다. 일반 공업 지역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가 되는 곳이 일반 공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일반 공업 지역은요, 공해는 거의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전용 공업 지역이 공해가 있고 일반 공업 지역은 공해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만약에 공동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아파트가 부족해. APT. 이게 부족한 것이 이게. 그러면 이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갖다 좀 더 지어야 되겠는데 일반 공업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은요. 용도 지역을 일반 공업을 2종 일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주게 되면은 반드시 아파트만 짓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다른 건물을 더 먼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봤더니 멀리서 귀인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옆에 있던 거지가 먼저 들어와. 그럴 수 있거든요. 용도 지역을 함부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이 있어요. 원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게 먼저 들어서거든요. 이럴 때 고민하다가 만든 게 복합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반 공업지 일부 여기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복합용도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딱 하고 그리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그랬죠. 복합용도로 지정된 곳에 자 우리 용도지구에서 행위자의 기본은 조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다. 딱 해놓으면 끝이야. 그렇죠? 이면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주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때 이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합니다. 현재 가장 고려가 많이 되는 데가 다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됐을 때 수혜 지역이 현재 평택시가 최대의 수혜 지역이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고요. 시가지 방제.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시가지 방제고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이거는 자연 방제 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행위 제한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고도지구겠네. 그렇죠? 예,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조례로 하고요. 22번 문제는요. 요거는 중요하다고 돼 있는 이유가요.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집에다가 별표를 하는데 자기가 틀린 문제만 별표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다 틀린 문제만. 근데 이분은 공법을 한 90점 맞는 분인데 그분이 별표한 문제집을 다른 사람이 풀어. 그럼 이 사람은 별표한 것만 중요하다고 푸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거기서. 왜? 이 별표의 의미는 이 사람은 내가 10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만 해놓은 거고. 예. 그래서 문제의 별표는요. 자주 나오는 문제의 별표라는 것이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거는 다른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표시 방법이 있어야 돼. 내가 잘 알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다. 그럼 마지막에는 뭘로 봐야 돼? 잘 알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한 번 더 보면 읽어놓고 한 5년에 한 번쯤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되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뭔가 자기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예.
22번은 제가 중요라고 해놓은 표시는 다 뭐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자, 22번은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면 돼. 왜? 앞에서 수없이 풀었던 거야. 23번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시도지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요거는 감정평가사심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법조문 한 개만 있으면 5개 지문을 만드셔요. 쪼개서. 예.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이 아닌 것은 어디 몇 번이 틀렸나?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이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거지. 개발 제한 구역 의의 뒷문장이 이거야. 뒷문장이. 개발 제한 구역 의의 뒷문장.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앞에 23번 1번 지문의 뒷문장을 보면 돼. 23번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이게요. 예. 나머지는 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의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예. 25번 시가화 조정 구역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행위 제한이나 자세한 것은 다 시가화 조정 구역 문제가 나와요. 나머지는 낼 수가 없죠. 다 특별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1번에 시가 조정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보,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제한. 이거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에 의죠. 그렇죠? 도시자연 공원 구역에 의해요. 24번 문제 밑에 25번 1번 지문을 넣어놓은 이유가 밑에 다시 복습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문 배치도 그냥 한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24번에 왜 3번 지문을 넣었냐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에 23번에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도 페이지 넘기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25번의 1번 지문은 시가 조정 구역이 아니라 도시자연 공원 구역인데 개발을 제한할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안 돼요. 개발을 제한한다는 단어가 있어도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다.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5년 이상 20년 이내인데 근데 저 인천 쪽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시가와 조정 구역은 몇 년이냐 그러면 15년이라 그래요. 영종도가 15년 됐기 때문에 동네에서 다 물어보면 15년이라 그런다고. 거기서 응시하는 분들은 틀릴 수가 있겠다. 15년인 줄 알고 이게 드디어 나왔냐면서 찍을 거 아니야. 예. 기존 면적 포함해서 100 이하의 주택 증축 허가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3번이 옳은 거네. 그렇죠? 시가 조정 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만 국토부 장관이고 5번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는 6명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26번에 이제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잠시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